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 시기가 12년 만에 원상 복귀된 것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요, 2017년 2월 8일에 전부 개정되었고요. 바로 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이것이 기초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 옛날의 것이라고 해서 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은요, 2010년 4월 15일 제77조의 4가 신설되어 2010년 7월 15일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77조의 4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4는요, 물론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되겠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118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공공지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다시 확인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바로 이 법에 기초하여서 서울특별시, 중요한 건 나오고 있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조례 제48조가 바로 이것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즉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10년 7월 15일 개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자, 그 연혁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2010년 7월 공공관리제가 도입됨으로 말미암아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미루고요. 그리고 내역 입찰을 하도록 강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역 입찰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 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한 입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시공자 선정 시기 또한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2010년 4월 15일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4는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총 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항부터 5항까지 그냥 읽어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6항입니다. 제6항에서 비로소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 4항, 5항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확인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6항입니다.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바로 이 6항에 기초하여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시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해 드렸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7월 15일 개정된 것으로서요. 2010년입니다. 예, 그 시행일은 바로 다음 날 2010년 7월 16일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예고 드렸던 대로 제48조입니다. 시공자 등의 선정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들 시공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던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한결같이 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시공자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란 제48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항은 제2항입니다. 조합이요,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요, 사업 시행 계획서를 반영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붙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내역 입찰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2022년 이미 예고해 드렸습니다. 12월 30일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 개정되면서 제77조 제3항의 신설이 이루어지며요. 이로 말미암아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으로는 도시정비법입니다. 의 제118조가 국법 제77조의 4에 해당하고요. 국법 제77조의 4에서는 공공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마는 현행법에서는 공공지원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또한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현행법은 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법률 제 14,567호입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앞에 있는 것은 크게 달라진 것 없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내용 없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제1항 넘어가서 다음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제2항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3항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공공지원이든 공공관리든 용어만 바뀐 거죠. 시장, 군수 등이요, 대외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행정청에서 많이 개입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6항입니다. 바로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죠.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자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는 그 조례에서 여전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요, 2022년 10월 17일 시행된 것이 바로 2022년 10월 17일에 타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개정된 내용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도 여전히 시공자 선정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곧 이어 보게 될 2022년 12월 30일 일부 개정이 이루어진 조례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들 파악되고 있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이러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9조례 제48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제 제77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반영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서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은 조건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여전히 그 규정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2022년 12월 30일 일부 개정되어서 시행까지 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7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1항은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에 따라서 조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조금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여전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고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3항입니다.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3항의 신설입니다. 이게 바로 2022년 12월 30일 신설되었고요. 그리고 이 항만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항만 말입니다.
자, 이 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2조 제4호에 따른 정비 지원 계획을 반영하여서 정비 계획을 수립한 정비구역의 조합은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있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후에 남아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혼자서 확인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남아있는 내용 쭉 이어지고요. 그 7항까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